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앞으로 2시간 10분 후 구속영장 구속적 부심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이제 신청한 거예요. 제일 궁금한 거 지금 몸이 안 좋다잖아요. 저 변호인들 말에 따르면은 기력이 쇠해가지고 구치소에 계단 올라가는데도 힘들어한다. 원래 뭐 당뇨 지병이 있어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특검 수사도 못하고 법원 재판도 안 나갔거든요. 이건 나갈까요? 이거 변호인 측 주장에서 나온 저 소식에 따르면 출석을 검토 중이다.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단 근데 말이에요. 원래는 나가려고 했던 생각이 있어 보이는데 예. 지금 도대체 뭐냐? 예. 재판도 안 나가고 수사도 불출석하면서 본인이 신청했다고 해서 구속적 부심 심사에는 직접 출석하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남이 부르는 건 안 나가고 내가 신청하고 그렇죠. 나간다. 그 얘기가 많아서 예. 안 나오지 않을까요? 원래는 나가려고 했다가 좀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요? 그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그래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예. 정말 몸이 좋아서 뭐 아무데도 못 나간다 그러면 아무데도 못 가야지. 왜 본인 풀어달라고 저 신청한 거엔 또 나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예. 한 측면은 이제 결국 이제 이번 구속적 부심은 실체적 어떤 판단 이외에 예.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몸 상태가 예.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신청한 것만큼 결국 이제 재판부의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이제 뭐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본인이 또 출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예. 또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는 별 이상 없다는 건데 예. 지금 우사가 봐서 예. 알죠. 본인이 뭐 주장한다고 거기서 다 그거로 끝나나요? 그러면 약간의 근데 사실은 구치소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변호인들한테는 이제 양형 자료로 뭐 건강 안 다 좋다는 얘기 다 아프죠. 하잖아요. 뭐 없던 예. 병도 생기지 갑자기 다. 예. 그리고 이른바 보석 예. 보석 종류 중에도 그 병보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병보석 신청하기 전에는 뭐 온갖 병이 다 나오죠. 그럼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장기적으로 병부속 신청까지 두고 있다.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통계를 보면 뭐 구속적 부심이 받아들여진 게 뭐 8점 몇 %다. 뭐 거의 없어요. 예, 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것을 얼마만큼 이제 몸이 안 좋다는 것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니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 좀 달라질까요? 글쎄요. 뭐 기각 가능성이 거의 99.99%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뭐 지난 3월 7일에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같은 일이 또 있을까 싶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별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수사에 불응하고 예. 재판도 특검이 법정에 나오는 한 안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는 예. 입장의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법대로 해야죠. 사실은 구속된 피의자가 출정 거부할 때는 인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속력 영장의 효력으로 약간의 물리력 내지는 완력의 사용을 허용해 주는 게 영장의 의미입니다. 원래. 자, 근데 그렇게 해서 데려다 놓는다 한들 진술거부권 행사할 거잖아요. 지금 패턴대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노림수는 뭐예요? 저는 계속 그게 궁금해요. 예를 들면 재판도 안 나가. 네. 뭐 저 언론 보도 따르면 뭐 내가 말 하나 만한데 그러면서 뭐 변호인들이 나가지 나는 안 나가. 그다음에 또 뭐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네. 그럼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은 어떤 법률적으로 잘 해결해서 예. 그 난관을 예. 헤쳐나가겠다는 생각은 아예 포기한 상태인 것이고 이른바 배째라죠. 뭐 법률적으로는 이거 해결 안 돼요. 법률적으로는 거의
답은 나와 있어요. 예. 앞으로 점점 법적 책임이 높아질 일만 있잖아요. 내란 네.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특검에서 추가 기소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이거는 무조건 정치적으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정치적인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나는 귀찮은 일 안 하고 그냥 예. 버티자 이런 속셈 아닌가 싶은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쓰고 있는 저희 뭐 전략이라면 전략이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게 본인과 국민의힘에게 좀 그래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하는 지금 저 행동들이. 지금 윤석열 네. 전 대통령 어떤 상황을 보면은 이제 네. 이런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수사는 이제 주변을 먼저 수사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점으로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3대 특검을 보면은 이미 상당 부분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고 네. 또 상당 부분 재판으로 돼 있는데 특검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상황을 자꾸 이제 들춰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타켓으로 수사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가서 이제 진술을 하는 게 결코 앞으로 어떤 재판이라든지 결코 이제 유리한 게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또 당연히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어떤 뭐 전략으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평소에 지병이 있고 뭐 그렇게 운동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 연령대에 비해서 더 건강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만 그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에는 네. 술도 못 마실 거고 타이에 의해서 예. 건강은 점점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강선우, 이진숙, 강선우 둘 다 결론부터 둘 다 정리가 돼야 되느냐 한 사람만 정리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 중에서 누구? 저는 누구? 둘 다 정리돼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 중에서 예. 한 사람은 이는 반드시 정리될 것 같고 예. 강은 이제 이부자리 관계 때문에 좀 약간은 세모일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이고 뭐 이래서 세모, 그러니까 이준숙 장관은 무조건 경질될 것이다. 예. 그리고 김영남 의원은요. 물론 인사권자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을 신경 안 쓰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예.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스타일로 보여요. 지금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예. 뭐 16명의 장관 후보자가 다 임명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른바 현역 불패라는 게 있잖아요. 현역 국회의원 중에 장관 임명이 좌절된 케이스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예. 첫 케이스가 나올 것이냐. 그것도 하필 여당의 의석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 상황에서 예. 현역 불패의 신화가 깨질 것이냐. 그거는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그래서 아까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 의견은 어때요? 누구가 정리돼야 돼요? 이강 한 사람 둘 아니면 둘 다 아니다? 한 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예상 누구요? 아이 빨리야. 아니 근데 예. 그 대학 교수로 계신 분들한테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예.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자 결론은 같아요. 두 분 다 이가 정리될 것 같다. 이가 정리될 것 같다. 그런데 홍 의원님은 이 강 둘 다 정리돼야만 하지만 이가 먼저 정리될 거다. 요 얘기고 김용남 전 의원은 이가 먼저 정리될 거랑 결론은 똑같은데 당위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죠. 뭘 사실. 어려워 그냥 생각하시는 거 그냥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 그 민주당의 여당이니까 힘들죠. 이야기하기.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나 네. 분위기하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지금 의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네, 무슨 약간 말이에요? 양쪽 당의 그 어떤 풍토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예.
의원과 보좌진은 확실한 상하 관계예요. 예. 그건 뭐 명령과 지시를 내리고 그걸 수행하는 확실한 상하 관계 분위기가 뚜렷한데 민주당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좀 약간 수평적 동지적 관계가 있나 보죠. 뭐 그런 동료적 관계가 있는데 강선우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그거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보협보다 민보협이 더 못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예. 결국에 인사권자의 고민이 크긴 클 것 같아요. 예. 본인 생각을요. 네? 본인 생각. 아니 그게 제가 궁금하다.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예. 네.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 인사권자 아닌 말고 이러고. 예. 여당 같으니까 대부분의 말을 굉장히 많이 아끼시네. 지금 이 순간은 아예 괜히 여당했나 무비할 수도 있어요. 야당이 편하지 방송은 말하면서. 예. 예. 근데 어찌됐건. 강선우 예. 후보자 같은 경우 만약에 감싸고 돌면 예. 결국은 이런 어떤 희대의 갑질을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감싸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뭐 노동자, 약자 뭐 예. 이런 것들이 위선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세상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서 역시 이부자리 필주고 이런 어떤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네. 그렇게 잘해준 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더더욱 저는 많이 이제 곤란을 겪을 겁니다. 아니 그게 홍 의원님은 그런 거잖아요. 이 강 둘 다 정리돼야 되는데 이만 정리될 것 같다. 그 이유는 뭐 이부자리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야든 어떤 정당이든 간에 현역 불패 뭐 이게 있었잖아요. 현역 그렇죠. 의원은 이게 좀 장관 인사청을 낙마시키는 거는 야당도 부담, 여당은 더 부담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이번에도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현역 불패? 현역 불패라는 게 사실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뭐 관계가 있죠. 매일 봐야 되니까 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대부터 그런 관계가 상당히 많이 좀 깨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관계도 상당히 좀 뭐 대립적으로 되고 예. 그런 것들이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뭐 민보협을 비롯해서 많은 또 민주당 내 보좌관 출신 예. 국회의원들도 뭐 그런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불패 신화가 깨질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에게는 더는 안 묻겠습니다. 저희 배려. 예. 자, 주제를 바꿔서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일단 홍 의원님에게 먼저 물어야 되겠다. 전한길 씨가 본인 주장대로라면 내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데리고 뭐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는 수가 아싸! 드디어 우리에게도 힘이 생겨서 우군이야. 당이 잘 굴러갈 거야. 이겁니까? 아니면 큰일 났네 이겁니까? 뭐 저는 뭐 전한길 강사도 이제 당원의 그럼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뭐 특정인의 뭐 정당 가입으로 해서 그렇게 흔들 만한 그런 작은 군소 정당도 아니기 때문에 뭐 별 그런 거는 없는데 뭐 10만이라는 숫자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정확한 숫자를 확인 못했지만 이제 주변에 이제 당의 이제 조직국에 이제 물어보니까 지금 탄핵 이후에 특히 대선 패배 이후에 예, 전체적인 숫자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만이라는 숫자는 조금 많이 좀 과장된 숫자로 예. 보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싫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 네네네. 지금 홍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거랑 똑같아요.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입장이신 거죠, 의원님도? 그렇죠. 그자. 근데 전한기 씨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들어가서 뭐 내가 당 대표를 밀 거고 마땅찮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가는 것도 최고위원으로 뭐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은 내가 밀 거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지도부가 되든지 내가 믿는 사람이 지도부가 되면 한동훈 전 대표하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축출할 거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한기 씨 입각.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는 게 있는데 네. 사정사정에서 윤석열 당원의 당적이 정리됐잖아요. 예.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한길 씨 같은 사람들이 입당해서 뭐 내가 당 대표 누구 밀고 내가 최고위원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당적 정리라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죠. 근데 저렇게 위기 의식이 없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예. 철저하게 도려내고 예. 그야말로 쇄신이라는 게 그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생각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침몰하고 이미 이제 네.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이라고 부르기 쉽지 않아요. 이제는 영남당이지 전국 정당의 색깔은 많이 옅어졌어요. 의원님, 뭐 전환기 씨가 본인 혼자 입당했건 뭐 10만 명을 데리고 왔건 뭐 이거보다 어쨌든 전환기 씨가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부정선거 윤어게인. 얼마 전에 뭐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부정선거와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스피커 파워가 큰 사람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 이거 지금 안에서는 뭐 야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지라는 게 지도부 입장인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전 대표는 내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느 쪽에 의견에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뭐 내보내는 거 안 돼요? 예, 당원이라는 게 그리고 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게 물론 이제 당의 이미지에 좀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전한길 씨가 뭐 저런 식으로 큰 소리를 치지만 당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 것인지 특히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여전히 좀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그러니까 전환기 씨하고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당에서 못 받아들이게 되면 예. 더더구나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좀 고립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로부터 고립돼요? 안 받으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고립되고 또 예를 들면 또 그 지금 당 내에서는 탄핵에 예. 찬성했던 어떤 의원들을 또 비난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상존하는 가운데 예. 또 그런 어떤 사람들도 또 나가라 하면은 그러면 당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다양한 생각 가진 분들이 모여서 예. 그 당내 어떤 치열한 어떤 그런 어떤 논쟁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출당 내지는 탈당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자, 절대 그럼 바르지 않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도 받아야 돼요? 김계리 아니 왜냐면 김계리 변호사 똑같잖아요. 주장이 거의 비슷한데 네. 지금 입당 보류된 상태잖아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네, 체제에서. 네. 그럼 받아야 되겠네요. 뭐 일단 그건 뭐 당에서 이제 심사하는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때 부정선거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게 이슈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때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전환기 씨가 나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출마하든 본인이 누구 지지하면 그 얘기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본인이 참전하든 지원하든 간에 아닌가? 그게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과거에 흘러갔던 이제 이야기인 거고 이제 앞으로 예. 당을 어떻게 개혁 혁신하느냐 그 어떤 주제가 결국은 핵심적인 어떤 예. 그 뭐 논쟁의 어떤 타켓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전환길이 원래 본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당은 본인의 다른 본명으로 맞아요. 했을 거고 그러니까 몰랐을 수 있어요. 충분히 온라인 입당을. 있다니까, 예. 예. 그런데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는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 출당 조치를 해야지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다 받아들인다. 자,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정부 때 위원정당으로 해산됐어요. 해산된 이유가 뭐냐면 통합진보당 소속의 이석기 의원이 이른바 국가 전복을 예, 꾀했다는 이유로 그 정당 전체가 위원정당으로 해산됐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자당 출신의 대통령이 친이굿했다. 법률적으로는 내란을 일으켰는데 근데 그걸 옹호하는 사람을 입당 받아주고 그걸 당적 정리 안 하고 아니 뭐 저런 사람도 우리 당에 있어야지 하고 주장을 그냥 내버려 두던지 아니면 그 주장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행사장에 같이 가서 훌륭하다 박수 쳐줘. 이게 해산 사유가 안 될까요? 나는 위기의식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아유, 저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내란을 지금 옹호한 사람은 지금 현재 아무도 없고 단지 지난번 이제 탄핵 전국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은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에 40% 이상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탄핵이 옳으나 그러냐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뭐 당에서 나가라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어떤 좌파의 어떤 프레임을 생각하고 저는 전환길 씨조차도 뭐 품느냐 마느냐 이렇게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거에 박수치면 그게 내란을 옹호하는 거지. 어떻게 그러면 내란에 반대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아니 전환길 씨 하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게 내란을 옹호하는 거지. 내란 숙의 윤석열을 보호해야 된다. 윤석열의 당적을 정리한 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공개적으로 입당했다고 하면서 공개 발언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 사람의 당적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에는 내란을 옹호하는 거죠. 아니 그러다가 통합진보당에 해산당한 거예요. 뭐 예. 그거를 해산당한다는데요? 전환길 씨 놔두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오만하고 예. 국민의 지금 뭐 비록 이제 지난번 대선 때 그 임수 후보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졌지만 41점 뭐 몇 프로 이상을 예. 받은 어떤 정당을 위원 정당 해산한다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일단 독재를 하겠다는 어떤 선전포고의 예. 대단한 어떤 오만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환기 씨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우파 보수 어떤 국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 지켜야 된다.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예. 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출당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연결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이제 문제가 있다. 일단 내란 관련된 재판도 재판대로 일단 예.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어떤 그런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모두 다 배척한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럼 어쨌든 전환길 씨와 전환길과 친구들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게 도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저는 뭐 그게 도움된다 이런 걸 떠나서 아니,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야 되잖아요. 당은 그래도 표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아니 일단 정당의 어떤 문호라는 대원칙으로 봐서 네. 뭐 장기적으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떠나서 그는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 어떤 조차도 문호를 닫아버리면 정당으로서 있던 그런 어떤 개방성 면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아니 예. 우리 헌법 뭐 다른 나라의 지금 그 현대적인 헌법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주장을 다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 헌법과 법질서 테두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벗어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도 우리 당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 자체가 지금 우리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내의 그 기본권 보장을 제한하는 그걸 자꾸 어긋나게 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내란 재판을 지켜보자는 법치주의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엄청난 압력을 가해서 헌법 법치주의 기본적으로 훼손시키고 흔드는 그런 정당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예.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 거고.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한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